효과적인 밀당 리크루팅 전략. 이번 시간에는 리크루터로서 태도와 현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리크루터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리크루터로서의 여러분들의 상황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강점과 약점을 찾아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리크루터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리크루팅이란 채용을 해서 육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헤드헌팅적으로 리크루팅을 많이 접근합니다. 리크루팅의 본질은 육성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와서 과거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사실 리크루팅의 본질인데, 그건 뭐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니까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너 지금 현재처럼 똑같이 생활할 거라면, 현재보다 못할 거라면 데려오는 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본질을 잊지 말자. 표면적인 문제로 인해서 본질을 잃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고객이란 무엇입니까? 뭐 대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은 사골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 고객은 한번 나랑 계약하고 컨택하고 많은 존재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객이 재구매 혹은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후보자란 무엇입니까? 이제 본질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란 내가 회사에 채용할 대상자가 후보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내가 리크루팅 할 수 있는 폭이 좁아듭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대상자다. 내가 우리 회사의 장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영업의 철학과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후보자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리크루터, 매니저, 지점장으로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SM이 리크루터입니까? 지점장이 리크루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SM이 리크루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점장은 SM이 리크루팅을 해서 오면은 미팅하고 웰컴 파티, 웰컴 미팅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실제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점장이 리크루터고요. SM은 리크루터에게 후보자를 대상자에서 후보자로 전환시켜서 미팅을 주선하는 사람이 SM입니다. 리크루터로서 후보자를 보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물론 치밀하게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너무 과하게 되면 스스로 셀프 거절을 합니다. 내가 후보자가 10명이 있는데 이 10명에서 이제 접근 전략을 세웁니다. 그럼 얘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얘는 뭐 일을 잘하고 얘는 지금 상황이 이렇고 스스로 다 판단을 해버리면은요, 내가 만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리크루터로서의 태도는요, 전략가가 아니라 관찰자로서의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든 그거는 상대의 몫이거든요. 상대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결과인 거고요. 상대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게 결과입니다. 내가 예측한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예측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예측한 대로 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일단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께서 후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관리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은 후 그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동을 하십시오. 그 행동을 한 후 그 후보자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거는 후보자에게 맡기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리크루팅 하려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후보자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죄송한데 다 좋은데 회사 옮기라는 이야기는 저한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 안 할게요. 그것 아닌가요? 내가 예측하고 기대해봐야 결국에 결과는 그거예요.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결과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대하고 예측하고 준비하는, 난 준비 안 했어요. 그냥 우리 한번 봅시다
해서 이런 이야기했고 그 사람 필요한 거는 이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 그런 반응을 했어요. 그럼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그게 끝이 아니죠. 저는 그 이후에 또 수많은 행동들을 하게 될 겁니다. 현 상황이 이제 요런 이제 태도를 그렇게 정했으면 현재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을 이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관리 포인트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관리 포인트들을 쭉 적어 놓고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리 포인트들 리스트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재밌는 건요, 반으로 나눠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내 개인적인 역량에 따른 관리 포인트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왼쪽은 환경이고요. 오른쪽은 나의 역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내가 후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후보자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오른쪽에 많으냐 왼쪽에 많으냐, 그리고 이 포인트들 중에 실질적으로 점수는 몇 점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거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그래프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그래프를 내부를 색칠을 하면은 나의 역량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역량이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빨간 원 보이시죠? 이 빨간 원이 이 역량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파란 원이 이 역량에 따른 잠재력입니다. 내가 지그재그로 그려져 있는 이 원형 그래프 안에 빨간색 원은 제일 점수가 작은 게 빨간색 원입니다. 가장 점수가 낮은 게 나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거고요. 결과지만 나도 잘할 수는 있잖아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가장 강할 경우에 그 강한 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포텐셜을 올리고 싶다, 결과물을 올리고 싶다 라면 약점을 보완하시고요. 난 더 많은 포텐셜을 가지고 싶다, 잠재력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이 파란 원을 키우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결과물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혹자는 강한 걸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비즈니스에서는요, 곱셈의 원칙이 들어갑니다. 비즈니스에는 1 더하기 1은 2지만 9 더하기 0은 9지만 9 곱하기 0은 0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비즈니스에는 가장 작은 점수가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결정하는 바로메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여러분들께서 리크루팅 본질에 대해서 좀 이제 제대로 좀 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거는 제 정의고요. 여러분들 정의는 제 정의를 따라도 좋지만 여러분들 정의가 또 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그 원형 그래프를 참고를 하셔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내가 이만큼밖에 결과물을 가질 수 없는 이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